자, 오늘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용감한다 용답 브레이브 치킨의 데일리 마켓 애널리시스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매크로 리즘은 지금 리플레이션 상태예요. 58%의 확률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크레딧 그 다음에 특히 liquidity 유동성이 지금 급격히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에 돈이 많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계속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동반 상승하는 그 리플레이션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면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뒤처지고 있다라는 게 수치로도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리플레이션 상태이고, 그 yield curve 이거를 살펴보면 지금 2년 2년물하고 10년물 그 국채 이율은 지금 bear flattener, 그 10년물하고 2년물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2년물 상승폭이 조금 더 높아요 지금. 그래서 둘 사이의 그 스프레드가 약간 flat, 그 격차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3개월 그다음에 10년물의 이율은 bear steepener, 10년물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3개월은 지금 아직 정체 상태. 그래서 둘 사이의 스프레드가 지금 이렇게 여기 그, 그 오렌지 그 점선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빨간 거는 이제 2년 10년물 차이, 오렌지는 3개월 10년물, 3개월 10년물은 지금 급격하게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죠. 연준이 지금 아직 늦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하는 얘기인데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시장은 계속 그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라는 신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거를 조금 더 또 보여줄 수 있는 뉴스가 있는데 요거를 먼저 한번 해보죠. 그 CME 그 Fed Watch 이를 살펴보면 그 2027년 1월 29일 이때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견해가 다수예요, 이제. 반면에 그 동결할 것이라는 배팅이 39. 그래서 이게 내가 저번에 살펴봤을 때만 해도 3월 달에나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는 견해가 다수였었는데 지금 1월 달로 옮겨졌어요. 3월 달에서 1월 달로 점점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어, 올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팅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음. 케빈 월시가 와서 아무리 금리를 동결시키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돌고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뉴스는 이거죠. Investor sentiment is boosted by hopes for a potential peace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Iran.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사이에 잠재적인 평화 합의안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기분이 지금 부스트 되어 있다. 센티먼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반영했던 게 이제 월요일 이 장이었어요. 어제 월요일은 그 이제 미국은 사실 그 메모리얼 데이여서 주식 시장은 이제 개장을 안 했는데 선물 시장은 개장을 해서 약간 움직였어요. 근데 거의 볼륨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의구심이 든데, 하여튼 그 센티먼트는 지금 투자자들은 지금 약간 희망 섞인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이란과 미국이 평화 합의안에 서명을 하고 호무즈 해협이 이제 개방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유가가 내려오면서 인플레이션도 꺾이고 우리 모두 좋아질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이제 인베스터 센티먼트는 이런데 그 컨슈머 센티먼트는 5, 60년 만에 최하예요, 최하. 투자자들의 심리하고 소비자들의 심리가 완전 극단이에요, 극단. 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Iran's nuclear ambitions and its demand to maintain control over the Strait of Hormuz remain unresolved. 이게 가장 걸림돌이에요, 지금. 이란의 핵 야망, 그다음에 이제 호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 이 두 가지가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거리고, 지금 그다음에 아침에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달러가 상승하고 금이 갑자기 하락하는 상황을 봤는데, 보니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 이란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 미국 해군이 그 어뢰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란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가했고, 그 다음에 미사일 발사대에도 공격을 가했다. 그래서 그 defensive strikes, 그 방어적인 어떤 공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격이 있고 나서 아니 지금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양측이 지금 하는 행동, 말과 행동이 조금씩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협상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뭐 약간 좀 의구심이 좀 들긴 해요 지금. 뭐 그리고 또 트럼프가 그 에이브람 어커스 이거 계속 떠벌리고 있어요 지금. 그, 그 에이브람 어커드는 그 이란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 있죠.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UAE, 그다음에 쿼타, 바레인, 그다음에 조던, 이집트, 그다음에 터키, 그다음에 파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의 어떤 개선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일기 정부 때 그 이 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제안이었었는데, 협의였었는데, 그때 이제 참여 국가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특히 가장 걸림돌은 뭐냐면 어, 팔레스타인의 독립, 이거를 보장해 주는 독립국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특히 팔레스타인의 이렇게 국가로서의 어떤 독립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게 가장 전제 조건인데, 그거를 살짝 건너뛰고 어떤 주로 이제 경제적, 안보적 협력을 목표로 하는 그런 이제 협의안인데, 그래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그런 어떤 협정인데, 트럼프가 지금 이거를 계속 떠벌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곧 많은 국가들이 사인을 하게 될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중동 평화가 이루어질 거고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고 있는데, 트럼프를 보고 있으면 전형적인 메갈로매니악, 그다음에 나르시시스트 이거에 지금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나는 특별한 능력이 있고 뭐 어, 이 전형적인 그 나르시시스트, 메갈로매니악 이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갑자기 정치 쇼가 돼 버렸는데, 하여튼
그리고요,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협상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냥 내가 보기엔 그냥 적당히 봉합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 지금, 어제 금요일 날 나왔던 그 이제 소비자 심리, 컨슈머 센티먼트 이거 살펴봤는데, 그, 트럼프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 소비 심리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힘들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봉합하려고 할 텐데. 근데 이거 내가 보기엔 트럼프가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원래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1도 없고 1이 아니라 0도 없어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좀 들긴 하네요. Anyway, 하여튼 시장에서 돌고 있는 건 지금 협상안이 곧 이루어질 거야. 호르무즈 해협 개방될 거야. 유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다시 시장이 불마켓으로 돌아갈 거야. 빨리빨리 들어와.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을 우선 지배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다. 특히 왜 그러냐면 이제 마켓 브레드 이거 살펴보면 지금 어제랑 뭐 틀린 게 바뀐 게 없어요. 어제는 이제 주식 시장이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마켓 브레드 살펴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complacent with bearish divergence.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일함에 빠져 있다. 근데 이제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 이제 bearish divergence가 계속 보이고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어제랑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CNN Fear and Greed 59 탐욕 상태이고 모멘텀은 positive 해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다? At overbought levels 과매수 구간에 있고 bearish divergence가 계속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advancing and declining issue 상승하는 주식, 하락하는 주식, 그 다음에 up down 볼륨, 상승 볼륨, 하락 볼륨 이거 살펴봤는데 지금 현재는 약간 뉴트럴한 상태, 계속 하락하다가 그 네게티브 테리토리에 있다가 이제 금요일 날 반등을 해서 지금은 다시 뉴트럴 이 영역으로 지금 약간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계속 이렇게 내려오다가 금요일 날 약간 좀 크게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뉴트럴한 레벨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1개월, 3개월, 그다음에 1년 최고가 최저가에 있는 주식들을 살펴봤는데 하이로우 얘도 비슷해요. 뉴트럴 영역에 와 있어요. 지금 리바운딩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금요일 날 반등 크게 반등해서 지금 뉴트럴 이 레벨 쪽에 와 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갈지는 이렇게 계속 상승할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다시 꺾어질지 나는 꺾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S&P 500 기업 중에서 50일, 100일, 200일 선 위에 있는 기업들은 얼마나 되나 지금 뉴트럴 얘도 지금 뉴트럴이에요. 리바운딩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 반등을 했어요. 근데 조금 다른 것보다는 조금 반등세가 조금 강해요. 얘는. 그리고 아까 내가 왜 complacent 시장이 지금 안일함에 빠져 있다고 하냐면 어제랑 똑같은데 이제 put call ratio 지금 0.49 과매도 구간에서 지금 아직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콜 비율이 굉장히 높고 풋 비율이 풋 옵션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지금 해징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빅스도 지금 거의 16.59 이 근방에서 지금 거의 횡보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내려왔다가 이 근방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바로밍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빅스 지수가 이렇게 났다라는 건 시장이 지금 거의 뭐 해징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의 그 변동성을 보여주는 move index를 살펴봤는데 급격히 상승했다가 지금 약간 예, 내려오는 추세예요 지금 이렇게 돼서
급격히 반등했다가 지금 살짝 내려오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채권 섹터는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고, 역시 아직은 XLK 그 텍 섹터가 아직은 주도 섹터이고, 그 다음에 XLRE Real Estate, 아마 그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 이제 Real Estate 이쪽이 두 개가 약간 강세요. XLK가 아직은 선두. 그 다음에 Laggers 뒤처지고 있는 건 홈빌더, 아직 거의 지금 주택 시장이 좀 안 좋다라는 징후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건 이제 XLV하고 XLE. XLV 약간 지금 약간 힘을 저축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러다가 약간 위로, 어느 순간에 위로 튀어 올라갈지 모르겠다. 헬스케어 계속 레거드였다가 최근에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한번 좀 크게 올라왔다가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좀 살펴봐야 할 섹터,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선물들에 대한 개인적인 이제 바이어스를 잠깐 얘기해 보자면, S&P 500 선물은 뉴트럴, weekly 모멘텀이나 마켓 스트럭처나 bullish하고 데일리도 bullish. 근데 데일리 모멘텀은 overbought, 과매수 구간에 있고요. 마켓 스트럭처는 bullish, hourly도 bullish. 근데 모멘텀은 bullish한데 지금 마켓 스트럭처가 약간 neutral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전의 고점을 그 이제 월요일 날 뚫고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쪽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지금 다시 하락하고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5일선이고 이게 가격선인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게 페이크 아웃이 될지, 여기를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페이크 아웃이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해서 뭐 5일선 정도까지 내려왔다 반등해서 올라갈지,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뉴트럴. 특히 이제 overbought with bearish divergence, 과매수 구간에서 bearish divergence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보다는 pullback, correction, 어느 정도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나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대폭락은 아니어도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베어 마켓을 겪을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는 확신이 들지는 않지만, 그게 올해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2029년일 수도 있는데,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하락을 겪을 것이다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계속 숏을 하고 있는데 계속 시장한테 처맞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너가 틀렸어 이놈아,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유는 slightly bearish, 약간 slightly short bias. 근데 숏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테크니컬 애널리시스, 기술 분석을 해보면 그 위클리, 데일리, 아울리 전부 다 지금 대부분 베리시한 상황이어서
음, 사실은 숏을 해야 맞는 상황인데, 아, 왠지 숏을 하고 싶지 않은, 롱을 하고 싶은 그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그냥 short bias가 아니라 slightly short bias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 이쪽 부분 그 레인지에 갇혀서 있다가 broke down 아래로 뚫고 내려와서 지금 다시 약간 이제 횡보 중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밑으로 계속 하락을 하느냐, 이쪽에서 다시 반등을 하느냐. 직관상으로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하면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숏을 하는 게 맞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다시 반등해도 다시 숏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 직관으론 이쪽에서 내려왔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더 횡보하다가 어느 순간 위로 튀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누군가가 그 원유를 계속 그 110, 120을 절대 못 넘어가게끔 105 정도, 105에서 110 정도만 올라가도 계속 이거를 누르려고 지금 하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일종의 그 데일리 차트로 보면 지금 계속 지금 큰 레인지 안에서 지금 갇혀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요 구간 어디쯤일까요? 88.5 이 구간을 뚫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이 근처에서 반등을 하느냐. 기술적 분석상으로 지금 이제 전부 다 베어리시하기 때문에 숏을 하는 게 맞는데 왠지 손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short bias가 아니라 slightly short bias. 이 slightly는 내 개인적인 어떤 직관이 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금으로 넘어가면 금은 neutral. weekly 차트로 보면 모멘텀, 마켓 스트럭처 전부 다 bearish 하고요. 데일리 차트는 모멘텀은 bearish한데 그 마켓 스트럭처가 약간 뉴트럴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려오면서 lower high, lower low, lower high. 근데 지금 lower low를 안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여기를 약간 뚫고 어제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하이가 되고 있거든요. 이쪽보다 하이가 높으니까 higher high. 근데 이제 이쪽 부근에서 지금 이쪽 부근이 이 레인지에 레인지를 조금 이쪽으로 봐야 될까요? 이렇게 보죠. 레인지 거의 한 중간쯤 되는 이게 4530, 4540 이 중간에서 그러면서 봐. 이 선 조금 얘를
붉은 선으로 좀 바꿔서 이 구간에서 이게 이 레인지의 가운데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요 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5일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노란색이 5일선인데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약간 반등하는 것 같은데 급격하게 지금 가격이 이쪽에서 어제 내려오다가 이제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올라가긴 했는데 다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했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패턴인데 그래서 가격선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 5일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는데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반등했다가도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올라갈지 지금은 그래서 약간 뉴트럴한 상태인데 지금 이거 말고 좀 다르게 또 봐야 될 게 이게 10년물이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풀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쪽 이제 풀백하고 있는 다운 트렌드인데 이 부분에서 다시 위로 이 다운 트렌드를 뚫고 위로 올라갈 듯한 어떤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더 중요한 건 달러가 지금 이렇게 이 레인지에서 여기도 이 레인지에 갇혀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달러가 지금 이쪽으로 올라갈 것 같은 다시 위쪽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5일선 밑에 있고 가격선은 지금 내려와 있긴 한데 달러가 이 밑으로 레인지를 밑으로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금은 상승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달러가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 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금은 더 하락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달러의 그 위클리 차트를 잠깐 보면 지금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크게 상승했다가 풀백하고 나서 올라갈 줄 알았더니 다시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지금 이 모양이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지금 이게 accumulation 그 와이커프가 말하는 그 accumulation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렇게 팔렸다가 이게 스프링처럼 보여요. 스프링 마지막으로 내려갈 것처럼 떨구고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달러가 이게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여기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밑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느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달러는 더 내려가는 건데 그러면 금은 올라가겠죠. 지금 근데 이제 그 그 매크로 환경상 지금 10년물이 계속 상승할 것 같아요. 10년물 이율이 계속 상승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달러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 금은 내려갈 것 같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금이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어요. 음,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질 만한 트레이드가 아직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에선 다 약간 물음표가 많은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그 PCE가 발표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겠죠. 예. 언제 나오지? 예. 목요일 날 PCE 발표가 나오는데 이게 시장이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코노믹 데이터일 것 같아요, 지금.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주저리 떠들었는데 별로 영향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잘 모르겠다, 솔직히 어떻게 가야 될지. 뭐 이런 얘기예요. 음. 자, 그러면 좋은 트레이딩 하셔서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it for today. I'll see you tomorrow. Okay, bye bye.